안녕하세요, 조선생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그 미성년자가 사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논란이 되면서 우리나라 뉴스에도 막 나왔는데, 일본에선 19살 때 살인을 한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형 제도가 있고 그 사형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야, 진짜 일본이 사형 집행을 해? 왜냐하면 사형 집행을 하는 나라들은 거의 선진국 중에서는 없거든요. 근데 일본이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고 있으니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후진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놀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일본의 사형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는 3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97년도에 사형 실제로 집행 자체가 이제 멈췄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에 들어가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법이 다 다른데 그래도 절반 이상의 주에서는 지금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사형제에 반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가 있으면서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우리도 전 세계 추세에 따라 가지고 사형제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특히 일본의 그 변호사 연합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2019년도에 일본의 내각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형제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80%가 사형 제도는 어쩔 수 없다, 있어야 한다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9% 정도는 반대를 하고 나머지 9%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여전히 사형 제도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일본은 이런 의견이 많을까라고 하는 걸 역사적으로 찾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 쯔구나이라고 해서 과거부터 속죄하는 것, 목숨을 버리면서 속죄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본의 사형 제도의 현황은 어떤가라는 건데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106명의 일단 사형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년 많을 때는 15명이 실제로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고요. 적을 때는 빵명, 1명도 집행을 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는 사형 집행이 1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형이 1명도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오히려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작년엔 사형 집행이 1명도 없었냐? 라는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2018년에는요. 사형이 무려 15명 집행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집행됐던 사람들은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옴진리교 사건. 그러니까 1995년도에 일본의 도쿄의 지하철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가스를 살포해가지고 13명이 죽은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죄수들이 대부분 사형을 당했었죠. 그리고 최근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형된 게 언제냐 하면 2022년도 7월인데요. 이때 사형당한 사람도 여러분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도쿄에 가면 아키하바라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보행자 천국인데 2008년도 거기에서 무차별 살상을 했던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거기에 범죄자가 바로 2022년 7월에 사형을 이제 집행 당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일본에서 사형은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조금 더 리얼하게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사실 일본의 사형 집행은 온리 교수형입니다. 목을 매달아서 이제 집행하는 형태인데 전 세계로 보자면 이란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교수형으로 사형 집행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총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거나 하는데 일본은 교수형의 형태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일본의 그 사형 집행의 과정에서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당일날 고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형수한테요. 그러니까 보통 2시간 전에 고지를 하는데 오늘 당신은 사형을 당합니다 라고 하는 걸 그날 아침에 고지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그때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교도관들이 같이 이제 집행을 하는 건데 교도관에 대해서도 그날 아침에 고지를 합니다. 원래는 전날 저녁에 고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사형 집행을 고지받은 사형수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고지를 하는 형태, 그러니까 당일날 아침에 고지를 하는 형태로 지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형수는 독방을 이용하는데 독방에서 사형 집행의 고지를 받고 시간이 되면 거기에 나와가지고 집행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면 그 근처에 교화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교회실이라고 한자를 직역하면 쓰는데요.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보통 교화사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있고요. 뭐 아무래도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거고 또는 뭐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거기에서 유언 같은 것들을 듣기도 하고 종교의식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서 사형 집행실 옆방으로 갑니다. 옆방으로 가면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종교 활동 같은 것들을 하는데요. 교화사와 함께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보를 외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화사가 나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집행이 진행이 됩니다. 이 교도관들이 둘러싸서 눈을 안대로 가리고요. 그리고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집행실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집행실로 들어가면은 그냥 방인데요. 밑에 도쿄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네모나게요. 거기가 이제 열리는 부분이거든요. 열리는 부분인데 거기 위에 올라가고요. 그 판 위에 올라가서 이제 다리를 묶고 거기에 끈을 내려가지고 목을 매달게 되죠. 그리고 교도관 3명은 그 밖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버튼이 이제 문이 열리는 발 쪽에 있는 문이 열리는 버튼이거든요. 그 버튼이 3개가 있고요. 교도관 3명이 동시에 누르게 됩니다. 그 버튼 중에 하나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죄책감이나 이런 걸 가지지 않도록 누가 열렸는지 모르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형이 집행되면 목이 매달려 가지고 한 10분 정도 지나면은 심장이 뛰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완전히 사형 집행을 끝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절차가 일본의 법에 따라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사형을 실제로 집행을 합니다. 일본의 사형 제도는 물론 찬성, 반대 의견도 이제 대립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형 집행 과정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이 논쟁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위에서 어떨 때는 15명을 한 해 집행을 하고 어떨 때는 한 명도 집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매년 집행되는 이유는 바로 법무 대신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재판소에서 사형을 확정하잖아요. 당신은 사형 선고합니다 라고 해서 확정을 하면 6개월 이내에 법무 대신이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즉 사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법무 대신들은 그 시간을 지키지 않고요. 즉 법을 지키지 않고요. 평균적으로 사형수가 사형 집행될 때까지 7년 9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사형수 중에서 가장 긴 사람은 18년, 가장 짧은 사람은 1년 4개월 정도 만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누가 사형이 되는지, 누구를 사형시킬 것인지라는 것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가지고요. 법무 대신이 사실은 정하기 나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집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 2011년도랑 2020년에도 사형이 한 명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집행되지 않았냐 하면은 그 당시에 법무장관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생각해보면 2011년도에는 뭐가 있었어요?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생명을 경시하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는 어떤 사형의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무거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같은 경우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해에는 사형 집행이 0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무 대신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들도 있고요. 아이러니하게 작년 같은 경우는 0명이었기 때문에 이거 뭐 사형수들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무 대신은 왜 법을 안 지키냐라는 의견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 사형제도는 참 어렵죠.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뭐 여러분도 의견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요. 그래서 뭐 어떤 그 범죄가 일어났을 때 저도 피해자의 공감을 하면서 야, 저거 사형시켜 버려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되지만 이게 또 정의인가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면서 또 우리는 어떤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선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